오롯이 수해 복구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수해 복구 상황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을 급증케 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곽동수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곽동수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그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네. 한편에서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그런 지원과 또 보상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재해에는 어떤 보상이나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피해 조사를 하고 네. 이게 중앙에서 재난 합동 조사를 한 다음에 복구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장마 같은 자연재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런 인명 피해가 있거나 네.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별로 따지면 가구당 최대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최대 5천만 원까지요? 네, 그러니까 사망 실종자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의 구호금 지불하고 부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250에서 500만 원 정도, 이재민에게 하루당 구호비 얼마씩 해갖고 지급하게 되고 고등학생들 수업료 면제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벌써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여야 할 거 없이 기준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사망 실종 1,000만 원, 그다음에 집이 보상 잠기게 되거나 하게 되면 10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오게 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전제품 하나 큰 거 못 쓰게 되는 가격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2배 정도로 올리겠다라는 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법안이 또 발의가 되겠네요. 또 어떤 의원들에 그렇죠. 의해서. 네, 그것도 이제 지방에서 발의하느냐 중앙에서 나가느냐 또 좀 조정이 있어야겠죠. 참 조금씩 복구도 완료가 되면서 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좀 모두가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곽동수 평론가께서 미담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다른 것보다 화재 입었던 시민들, 그다음에 수해 입었던 시민들, 이 비 오는 동안 영웅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영웅들이 많았다. 네, 예. 그러니까 곡성 같은 경우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 입은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예. 이 마을 방송 통해서 강이 멈춘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피할 걸 알리고 본인 차로 주민 실어오른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3번에 걸쳐서 피신을 했는데도 여전히 마을에 노인 2명들이 아직도 물 안에 갇혀있다, 집 안에 갇혀있다 이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인근 마을 주민 13명을 구해냈던 분이 계십니다. 예. 금해마을 이장 김재덕 씨 같은 경우 총 23분을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의정부 경찰서에서는 아이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가보니까 중랑천 중간에서 아이가 허우적대고 있었대요, 서울에.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떤 아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고진영 경장이 아이를 구해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전북 물살이 되게 셌을 텐데 거기에 그냥 뛰어들어서 구출을 했다고요? 주변에서 요즘은 워낙들 촬영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빠르게 흐르는 물속에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섬진강 제방 인근 순찰하던 제방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마을 주민 대피시켰던 119 남원소방서의 김대근 센터장 같은 경우 주민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가게 되는데 약 150m를 수영해서 구조해냈다 이런 것들도 많죠. 연예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부 행렬해갖고 가수 아이유 씨, 수지 씨, 배우 박신혜 씨, 박서준 씨, 방송인 유재석 씨가 각각 1억 원 개척했고요. 그거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기업이나 개인 할 거 없이 정말 이런 보기 드문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뜻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참 이거 미담을 들으니까 좀 마음 한켠으로 좀 따뜻해지는데, 자, 그나저나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금 계속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2차 대유행이 또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이 어제 검찰을 향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또 적극 검토해달라고 또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분이 그렇죠. 무슨 교회 관련된 집회를 하셨으면 사실 놀랄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다. 문재인을 하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라는 정치 집회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인데 예. 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속 열면서도 교인들의 건강이나 사회적 안전이 안중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낙연 의원 전 총리가 지금 글을 쓴 건데요. 예. 지난 4.15 총선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었던 혐의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월에 구속됐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이유로 보석이 나왔고 그게 4월 20일, 56일 만에 풀려난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때는 참석하지 않겠다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어저께 나가서 그 연설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어제 서울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고 이 정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서만 194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낙연 의원이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 있잖아요. 서울시 성북구에 네. 사랑제일교회. 네. 여기가 그 용인 우리제일교회하고 같은 곳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요, 다른 곳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곳이에요? 네. 여기 그러면 저 사랑제일교회는 어떤 저 곳입니까?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서울 지역 코로나 그 2,000명 넘어섰는데 아주 보탬이 그게 된 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사람이 43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된 4명, 뭐 양천구 되새김교회 관련 3명 했고 거의 어제 발견됐던 66명 가운데서 그 50명이 교회 관련된 집단 사례입니다. 특히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서울에서만 194명으로 나온 건데요.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게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뭐 일반 수도권 교회가 오래됐었던 곳들이고요. 뭐 교회에서 예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래 부를 때 마스크를 안 하고 있다든가 내지는 이 뭐 확진자가 계속 발견됐었는데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든가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이분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또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고 성가대에서 활동했던 남성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고 함께 식사하고 집단 감염이 커지고 뭐 우리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신도수가 1,100명 정도 되는 중근교회고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30년 정도가 됐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좀 지킬 건 지키면서 요구하고 또 주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치적 자유는 사실 지킬 것만 지키면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예방수칙 준수도 안 하면서 어떤 주장들을 한다는 것인지 참 이게 좀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서울시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가 열렸는데 이게 실제로 금지되다 보니까 한 면세점 앞에서 어찌됐든 10,000명 정도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뭐 지금 계속 집회하면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해놨지만 주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했고 버스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조치를 위반해서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뭐 감염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내지는 정광훈 목사가 무대에 올라서 나를 집회 못 나오게 하려고 교회에 바이러스를 뿌렸다. 이런 얘기들도 나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들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빨리 좀 정부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곽동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